안녕하십니까. 언론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종합계획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종합계획 추진 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이 세계인의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여성가족정책 실장실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정책, 특히 외국 인재들을 어떻게 많이 서울로 유치하느냐, 또 어떻게 문화적 포용성을 더 깊게 만들어서 다양한 인재들이 서울에서 어우러져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내용을 오늘 발표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 경쟁력은 인재들이 만들어냅니다. 물론 하드웨어, 각종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 컨텐츠는,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풍부하게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창의성, 그것으로부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진취적인 도전을 하느냐, 이것이 국가 경쟁력, 나아가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 전문가들, 또 국가 경쟁력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루고루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내느냐에 굉장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심하게 준비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쪽에서 했으니까 오늘 이쪽에서 할까요? 이게 사진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 서울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44만 명이고요, 외국인 주민이. 그리고 서울 시민 21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몇몇 자치구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10% 이상 되는 자치구가 4개 자치구 정도 되고요. 특히 동북아에서 오신 분들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통계는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그러니까 서남권에 주로 많이 몰려 있고요. 그 인재들, 외국인 인재들이 대부분 이른바 어려운 업종들, 3D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외국 인력들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첨단 산업의 인재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인재와 함께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현황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외국 인력을 영입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평균 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무려 4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외국 인력의 수입에 상당한 정책적인 영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유학생 비율로 보면 전국 평균과 서울 평균을 보고 계시는, 서울 수치를 보고 계시는데요. 서울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2012년 기준 22년까지 2만 9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늘었으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서울이 좀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은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서울은 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거의 전부 다 귀국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게 교육만 받아서 물론 뭐 국내에 돌아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산업 인력화하는 특히 첨단 업종에 종사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인력으로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취업률이 지금 10%가 채 안 되는 걸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술 창업 수는 뭐 거의 0.01%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외국 유학생들이 석박사를 받고 미국에 정착을 해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 아주 굉장히 저조한 수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산업 인력난을 좀 보시게 되면 첨단 산업 인재는 27년까지 약 3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중견기업 기술 연구 서비스직도 4만 명 정도 부족하고요. 도소매, IT, 과학기술, 숙박, 음식업 종류의 기업군에 필요한 인력도 약 14만 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뭘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외국인 주민 불편사항의 1위는 자녀 양육 및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 와서 여기서 뭐 주로 이제 학사 학위인데 학부 과정인데요. 그 드문 석박사를 하더라도 여기에 정착하는데 자녀 양육, 교육 환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 매우 불편해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돼서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가장 큰 원인이 자녀 교육 문제에 있고요. 두 번째가 경제활동 기회를 얻는데 매우 부족하다. 기회가. 세 번째는 뭐 다 예측하시겠지만 주거 문제입니다. 서울이 주거비가 비싸기도 하려니와 외국인들이 특히 동남아나 이런 그 물가가 싼 데서 온 분들은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거 외에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문화적 포용성 점수를 보시면 50점대에 머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점점 더 이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수가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통계 수치에 뭐 그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이라고 정했고 서브 비전으로 2개 글로벌 인재 도시와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정했고 그 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대 부문 20개 정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 조직까지 신설을 합니다. 좌하단에 보시면 글로벌 도시 정책관을 신설해서 4개의 담당관직을 신설하는 우리 조직 개편안이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법무부, 이 법무부가 굉장히 규제부서로서 사실 좀 도움이 안 됩니다. 외국 인재 유치하는데, 유치 정착시키는데. 그래서 긴밀한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법무부, 그다음에 서울 소재 대학교,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킹을 해서 민관학 거버너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외국 인재를 많이 유치하고 또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적 포용성을 다양화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안 넘어가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선순 여성가족정책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다 끝나면 제가 직접 질문을 몇 개 받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질문은 우리 실장님이 받는 순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신문 김보미입니다. 오늘 마스터 플랜 잘 들었고요. 어떻게 계시나? 저기 이번 마스터 플랜이 아무래도 그 서울 인구 자체가 좀 유출이 되고 있고 또 저출생도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출생률 자체가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 인구 측면에서 마련이 된 건지, 그러니까 이민 사회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건지, 그러니까 좀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저출생 관련 간부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축소 사회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또 별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뭐 아주 견고한 추세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다면 분명히 이 외국인 정책도 그 중에 하나로 다루어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과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출생 대책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서울시가 중앙정부를 오히려 견인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든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또 조부모 양육 수당 같은 파격적인 정책들이 전부 서울시 발로 시작이 돼서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 의해서 벤치마킹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희 서울시는 자부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좁게 보는 셈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제가 모두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인재를 하나라도 더 서울로 유치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들어온 인재들이 쉽게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더 바람직한 것은 첨단 산업군에 첨단 기술 업종에 종사하도록 해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탁월한 사람 한 명이 수천만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스티브 잡스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열정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한 나라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격차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야흐로 전 세계는 인재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방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방 그 전면에는 모니터 위에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싱가포르, 암스테르담이 서울 앞에 그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간부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간부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서울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 탑5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냐를 늘 고민하고 자극받으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물론 도시 경쟁력이 인재, 외국 인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그 중에서 인재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AI와 로봇, 데이터가 중요한 미래 첨단 산업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 다행히도 우리가 그런 경쟁에 최첨단 산업군에서 아직은 밀리지 않고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바이오라든가 혹은 배터리라든가 이런 업종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그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공계를 비롯한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동아 전혜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전혜진 기자입니다. 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취업 지원안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IT나 특히 첨단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재 유치가 필요하다 해주셨는데 사실 내국인 구직자도 어떤 기업과의 일자리 미스매칭이 좀 심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외국 인력을 유치해가지고 취업 등을 좀 지원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에둘러서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되면 국내 인력, 국내 우수 인력과의 어떤 그 경쟁, 혹은 뭐 역차별 이런 걸 염두에 두신 질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설명드릴 때 어떤 업종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지를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7년까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약 35만 명의 인재가 부족하다. 또 서울시 중소기업 인력 부족 규모는 약 4만 명 정도로 기술 연구 서비스직의 부족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앞서가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등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비자 특례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특별 취업 제도라든가 이민 우대 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고려들이 지금 나라별로 경쟁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 국내 인재와의 밸런스를 맞추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인재들도 미스매칭을 해결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필요가 있고 스템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과학기술, 공학, 수학을 말하는 거죠. 최첨단 인력이 양성되고 또 산업에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느냐. 특히 이분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키고 창업을 시키느냐.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차별받지 않고 국내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느냐. 그런 인재들이 어떻게 장시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해야 될 정책적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미스매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또 여러 가지 오늘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다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의해서 그런 노력들이 지금 기울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초점이 바로 그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글로벌 도시정책관에서는 바로 이런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문화 김군찬 기자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김군찬입니다. 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전부터 도입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약간 지연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세부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늦어져서 그동안 좀 많이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는 완전히 이제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원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 이 옷도 빨아야 되고 아이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 가사 업무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자칫 잘못 그렇게 한정을 엄격하게 하게 되면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해결하느라고 협상이 좀 늦어졌다 그럽니다. 사실 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좀 주문을 여러 가지 좀 했었습니다. 사실 복수의 나라를 선정해서 협상을 하는 게 더 협상에 유리했을 텐데
처음에 좀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만은 뭐 그런 건 나중에 회고하기로 하고요, 평가하기로 하고요. 일단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7월 달에 현지에서 모집해서 교육하고 8월 달에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또 국내 적응 교육을 마치고 9월부터는 실무에 배치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조금 아쉬운 것은 처음에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그 나라들은 한 100만 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의 경우에도 크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육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렇게만 되면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는 그런 국내법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뭐 파트타임으로 쓴다고 합니다만은 제대로 쓰려면 한 20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추후에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그분들도 만족하는 수준을 만들고, 그분들이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는 뭐 훨씬 더 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께도 또 우리 그 육아를 해야 되는 부모님들께도 윈윈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그 보수의 절충선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상 질의응답 마치고요. 시장님 먼저 이석하시면 실장님께서 추가